네, 더블 크루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이 파수꾼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시 중동 소식 업데이트 드리자면요. 네. 밤사이에 유가랑 환율이 큰 폭으로 치솟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을 호위하겠다고 말하면서 유가 상승폭도 둔화가 됐고요. 환율도 현재 1485원 선으로 15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차기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 아들이 선출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개 영상에서 보신 이분이 네.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일수록 과거를 돌아보고 그루들의 말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오늘 이성원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승의 아이콘 아닙니까? 원래 이성 TV 보면 항상 장이 좋던데. 아, 그랬나요? 네.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지금 양전한 거 아니에요? 네, 이성원 PB 나와서 그런가 봐요. 아, 다행이네요. 네. 제가 아까 이제 편다정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셨듯이, 사실 이제 제가 주말에도 그렇고, 연휴 때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손님분들의 정말 연락이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느꼈던 거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그루들의 그 투자 명언들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우리가 시장이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진짜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매매할 때도 있고 그냥 이제 시장만 볼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씩 다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찰리먼거의 이 장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내용 보시면 결국에 큰 돈은 이제 매매가 아니라 기다림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과 같은 장에서 뭐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무 빠르게 행동하다 보면 오히려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패닉셀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말 버티기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좋고 내가 이제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도대체 어떤 고충, 상담, 문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계좌가 녹았다는 건 당연하고 어제 분들이 오늘이 되게 궁금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늘이라도 포기해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럼 뭐 대부분 최악은 아니면 사세요라고 얘기하겠지만 네. 궁금한 건 가지고 있던 분들이 손해보는 걸 던집니까? 아니면 조금 수익이 났던 거를 그래도 좀 정리한다? 어느 쪽에 어제는 좀 가닥이 많았습니까? 어제는 이제 손님분들이 그래도 대부분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방산주라든지 아니면 SOE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 손님 중에는. 그래서 이런 손님들은 어쨌든 상황이 너무 이렇게 좀 지속될 수도 있을지 모르다 보니까 이 SOE 같은 정유주들은 어떻게 보면 뭐 전쟁의 수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절반을 매도를 하고 어느 정도 현금을 마련해 놨다가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 원래 주도주로 이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대부분 가져갔고요. 사실 어제 가장 힘드셨던 분들은 어제 장 초반에 매수를 급하게 하신 분들 이제 장 초반에 급하게 매매하신 분들은 그렇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정말 이제 공포감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냥 다 팔아버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절대 아직은 지금 팔 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반등을 해주니까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손님분들 연락 오니까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편안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위너는 오늘 아침 넥스트에서 사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네. 거의 최저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그쵸. 하루에 뭐 10% 이상. 어제 빠진 거 플러스 오늘 아침에 막 거의 두 자릿수까지 빠졌으니까 그때 사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찍어 드셨다. 원래 이제 용기를 가질수록 돈을 번다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아마 넥스트에서 수익 보신 분들은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서 맞아요. 아침부터 봤을 거예요. 맞아요. 네, 어제부터 뭐 잠이 왔겠어요. 네네. 네. 근데 지금 뭐 객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이대로 장 무너지구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근데 그런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꽤 많이 계세요. 6,200 찍고 이제 우리는 이제 끝이다. 왜냐면 일단은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신뢰가 조금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요? 뭐 이전에 제가 들었던 게 그 삼성전자가 4만 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손님분들이 돈을 싸들고 삼성전자 나라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한참 매수했을 때 이런 분들도 지금 그냥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 정도면은 수익 먹었다 하면서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 여럿 계세요. 아니 그럼 4, 5만 원대 사서 지금 파는 건 저는 뭐 그건 위너라고 그쵸. 봅니다. 그건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건 진짜 네. 대단하지. 예. 그럼 그런 고민이 있는 손님한테 이성원 PB는 뭐라고 답변을 해요? 근데 가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어느 정도 이제 너무 확실하신 분들이면 수익 실현을 하죠. 왜냐하면 수익 실현을 해야지 결국에 내 돈이 되는 것이기 맞죠.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번 장이 이제 저희 우리나라 장의 끝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과열일 때 신호는 전 아직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열일 때 신호가 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공포감이 아예 없는 시장. 공포감이 아예 없고 그리고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원 넘기고 하지만 진짜 눈 깜빡할 새 갑자기 30만 원이 되어 있을 때 너무 아무도 이제 의심하지 않고 모두가 다 달라붙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정말 언제 이렇게까지 왔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올 때가 저는 정말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전쟁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역시도 아직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그 삼성전자 우선주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 저는 아직도 좋게 보고 있지만 결국에 이 시장이 정말 고점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선주들이거든요. 정말 시장의 끝에서 이제 랠리를 펼칠 때는 보통주보다 우선주들이 훨씬 더 크게 갑니다. 아무래도 유통 물량이 작다 보니까 이런 우선주들의 쏠림이 강화가 되고 주가가 정말 뭐 과거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우선주가 결국 랠리를 펼치면 시장 끝물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좀 시장을 더 볼 수 있을 기회들이 아직은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선주가 막 날아다닐 때, 네. 요때는 끝물인가 생각을 하면 과거의 사례들로 보면 대체로 맞더라.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결국에 지금은 주도주를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이성원 PB의 전략인가요? 네, 저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가 4월 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뭐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한 번 더 쉬어줄 흐름도 당연히 있고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 이슈나 하이닉스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뭐 시장의 이제 섹터 안에서도 좀 순환이 있을 수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주도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하나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좀 보시면은 이게 월요일에 나온 자료입니다. 화요일이겠군요. 네, 나온 자료 한번 보시면은 그 강세장 주도 업종은 이제 주도 업종들이 코스피 대비 하락도 크지만 이제 상승은 더욱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네. 결국에는 강세장이 변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기조주 업종도 변하지 않고 그럼 여전히 반도체가 지속될 거고 주도 업종 역시도 코스피 대비해서 뭐 2배에서 2.6배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도주를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제 그 이제 각 증권사에서 굉장히 섹터별로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한 섹터별 영향 같은 것들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걸 봤을 때 긍정적인 것들을 뭐 정유, 운송, LNG, 원전 정도가 있겠고 제한적인 영향엔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우리 시장을 6,000피까지 끌어들였던 거는 결국에 반도체는 맞지만 원전 역시도 우리 시장을 굉장히 올렸던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이러한 이슈로 있을 때 영향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전과 그리고 이제 제한적인 영향이 있는 반도체를 여전히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역대 최고의 거래량이 터지는 어제와 오늘도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공방이 상당히 심한데 이럴 때 손님들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다급해서 오기 때문에 응대를 안 할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얘는 나를 공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떤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근데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어제는 사실 우리가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한 하락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한 하락은 결국에는 이 기회였습니다.
매번 그렇다라고 이제 아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또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이유들을 이제 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한 번 더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 시장에서 좀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바로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아직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제 좀 특이했던 게 코스피가 이제 장 초반에 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2% 정도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네.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조금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저는 어제 좀 느껴봤고 만약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도주 업종이 가장 크게 먼저 오를 거라는 거는 당연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월에 어떤 부분에서 초과 수익을 노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코스닥이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이라고 하면 뭐 지수 150? 예, 맞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이제 주도 업종은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도 있겠지만 최근에 로봇까지 들어와서 이제 총 4군데 섹터가 이제 대표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을 조금 선별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코스닥 150 ETF를 여전히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또 팔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 네. 그 수급을 보니까 개인도 좀 팔고 외국인도 팔고 네. 기관이라고 하면 여기 ETF일까요? 아마도 아무래도 기관은 ETF 자금보다는 그냥 펀드 자금일 수도 있는데 한번 봐야죠. 네. 여튼 외국인도 지금 매도로 다시 전환을 한 상황이고 하락폭이 조금 더 또 커진 모양입니다. 네. 4% 넘게. 아, 오늘 같은 날 진짜 힘들다. 이소원 PB 지금 핸드폰 막 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닙니다. 어디 지냐고 막 네. 네. 같은데. 자, 그러면 빨리 보내드려야죠. 네, 영업해서. 보내드립시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당연히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앞에서 이제 찰리먼거가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조금 기다리면서 그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냥 매도하고 나와서 그냥 편하게 있을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굉장히 소외감을 크게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행동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분은 또 누구예요? 여기 스탠. 네. 이 드러켄 밀러인데요. 네. 이 드러켄 밀러 이야기도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분기별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드러켄 밀러가 이제 12월자로 포트폴리오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공개가 된 지 조금 돼서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켄 밀러가 이 모건 스탠리에서 같이 대화를 했던 그 팟캐스트가 지난 주말에 이제 나왔거든요. 네, 1월 말일자로 이제 대화한 내용이 주말에 나온 건데 우리가 지금 같이 약간 이런 힘든 상황에서 한 번씩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주말부터 주말도 그렇고 이제 연휴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가장 느꼈던 게 지금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멘탈 관리이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기로 했는지 이 원칙을 한번 지켜서 다시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느꼈고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이런 드러켄 밀러의 사례들을 한 번씩 우리가 좀 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제가 그냥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드러켄 밀러가 가장 이제 유명한 명언이 바로 투자하고 공부해라 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공부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근데 네. 우리도 어떤 종목을 알 때 이 종목에 돈을 태우지 않으면 종목을 직접 사보지 않으면 그 종목에 관심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에서 좀 말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모든 종목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할 경우엔 이미 늦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정찰병 보내는 거랑 예, 약간 비슷한 그런 논리인가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한 거에 대한 이 사례로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이 드러켄밀러가 결국에 굉장히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엔비디아를 투자하면서인데 이 엔비디아를 투자할 때 결국에 기술을 다 이해하기 전에 먼저 사면서 불타기를 했던 이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로 굉장히 큰 수익을 네네. 이제 받았는데 우리도 이런 드러켄밀러의 좀 한번 발상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네. 제가 앞에서 코스닥을 말씀드렸던 이제 논리랑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이 어쨌든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랑 뭐 액티브 ETF라는 거대한 정책 자금의 이동이 시작되는 길목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드러켄밀러가 엔비디아의 기술을 다 공부하기 전에 이제 투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수급이 좀 들어오기 전에 좀 이런 조정의 장을 좀 기회로 한번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우리가 경고망동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3월에서는 어떤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한번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공부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음. 본인에 대한 공부 좀 하고 하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선결 조건이다. 아, 내가 그렇죠. 어떤 성향인지, 내가 그쵸.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 공부 안 하고 시작하면 진짜 그건 큰일 난다. 맞습니다. 그럼 뭐 어떤 공부보다 본인 공부부터 먼저 하시라는 말씀을 드러켄밀러보다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 오늘 좀 보내드려야 네.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고객분들이 지금 네. 대기줄이 지금 네, 장난이 아니에요. 연락이 불안할 진짜 수 있을 계속. 것 같아요. 네. 현장으로 가셔야죠. 네. 네. 네, 오늘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